네, 반갑습니다. 성치아님, 네네. 양악수술 하셨는데 어떤 그 진단 핵심 포인트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성채연 씨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어요. 성채연 씨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개방교합이죠.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어금니가 다 몰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방부가 모두가 다 전혀 닿지 않는 이런 거를 저희가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개방교합은 환자분이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수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방교합 환자들의 특징은 어금니로만 이제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어금니가 생각보다 빨리 이가 썩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어금니가 이제 빨리 소모가 되는 거죠. 어금니가 소모가 되면 이 자리에 임플란트나 기타 보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임플란트나 보철물 자체가 오래 유지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께서는 다시 작은 어금니, 그러니까 그 앞에 치아들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치아가 또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점 교합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이 환자분은 개방교합보다는 얼굴이 길어서 그거를 개선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환자분이긴 한데 얼굴이 긴 이유도 어금니만 닿이고 앞니가 뜨니까 당연히 앞니가 끝까지 닿이지 않게 되니까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방교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이 환자분은 윗니가 앞에 있고 아래 앞니가 뒤에 있어서 정상교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골격적으로는 주걱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주걱턱에 개방교합에 비대칭도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분인 거죠. 이런 분들은 교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개방교합의 특징이 또 교정으로 해결했을 때 재발이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악수술로 진단하게 되었고 환자분 수술 전 교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양악수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치아 교정만 했을 때 재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개방교합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골격적 교정 장치라고 해서 치아들을 이렇게 밀어 놓거나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하는 다양한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두를 못 냈던 이런 개방교합도 교정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개방교합 정도가 사실은 골격적 진단을 했을 때 조금 심한 상태였고 충분히 교정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개방교합을 교정만으로 치료했을 때는 그 골격 구조와 치아가 있는 위치가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정출이라는 거는 치아를 잇몸에서 더 나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전치부는 떠 있으니까 좀 더 치아를 정출시켜 줘야 되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교합면을 맞추기 위해서 더 잇몸 아래로 넣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교합 같은 경우에는 이가 삐뚤삐뚤한 걸 교정하는 것보다 훨씬 좀 재발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악수술을 병행했기 때문에 장점. 양악수술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교정만 했을 때는 치아의 위아래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양악수술은 골격 자체를 위아래 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격이 서로 발산형 그러니까 앞이 떠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걸 평행한 상태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치열만 잘 맞추게 되면 간단한 교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양악수술을 했을 때 개방교합이 재발의 요소들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래서 양악수술을 병행해서 개방교합을 해결한 케이스죠. 그러면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당연히 치아의 3차원적인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동량이 훨씬 줄게 됩니다. 배열을 잘 맞춰주기만 하면 단순한 교정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치료기간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정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교정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양악수술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실제로 2배 이상 치료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분이 20대 중반이신데 어금니로만 무는 교합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치아에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지만 턱 관절에도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이런 20대 환자분들은 기대 수명이 평균 100살 정도가 되는데 한 50대나 60대가 되면 턱 관절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60대, 70대에 양악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 성채연 환자분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이 환자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전치부가 닿지 않기 때문에 전체 14쌍의 치열 중에 앞쪽에 있는 10쌍이 닿지 않기 때문에 짜장면이나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잘라서 어금니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면치기라든지 우리가 면을 먹는 그 특유의 식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교합 환자분들, 특히 주걱턱을 동반한 개방교합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예전에 못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아무래도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양악수술을 반드시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이잖아요. 보통 부종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래서 잘 못 느끼시거든요. 내가 부종교합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나요? 실제로 내가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30, 40대 환자분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정교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가진단의 제일 좋은 방법은 남들은 다 먹고 있는데 내가 안 먹어지는 음식이 있으면 그분은 심각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비대칭이 생기고 아무리 주걱턱이 되고 심지어 무턱이 되어도 우리 몸은 그거를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런데 못 먹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몸이 그것을 아무리 보상작용을 해줘도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치열이 더 쓰러질 수 없는 정도의 비대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주걱턱이 수술이 필요한 만큼의 주걱턱이다. 그러면 앞니로 라면이나 짜장면은 당연히 못 먹겠죠. 개방교합이다. 앞니로 뭘 먹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쥐포를 뜯을 수 없다. 남들은 먹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젊은 나이에 턱 관절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양쪽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한쪽만 소리가 너무 심하거나 한쪽만 너무 아프다. 20대까지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아플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플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졸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면 바로 통증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너무 로드를 많이 받아서 힘들었다. 이직을 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직을 해도 대학을 졸업을 해도 편측, 특히 한쪽만 아프.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비대칭이에요. 턱 관절이 한쪽에만 로드가 가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턱 관절이 불편해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비대칭 케이스,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죠. 저희가 진단을 하면서 환자분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비대칭으로 인한 턱 관절입니다. 턱 관절 장애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